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경으로 이제 생각해 줄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창세기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아주 귀엽게 생긴 친구가 보이죠? 얘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요셉이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었는데 일단 맨 처음엔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형들이 벗겨버리고 그 다음엔 노예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엔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리고 그 다음 감옥 옷을 입었는데 네, 감옥 옷을 입었는데 감옥 옷마저도 이제 아니고 최종적인 옷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총리요. 그 옷을 여러분들에게 응모했었죠. 여러분들이 총리 옷을 잘 그려가지고 보내주시면 여기 그림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총리 옷이 어떤 옷인지 여기 위에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파라오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근데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시 요셉이 어떻게 입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정확하게 요셉이 어떻게 입었는지 눈으로 본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잘 모를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만 딱 읽고서 어떻게 입었을 거라는 걸 상상해보면서 요셉의 옷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옷을 입혀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었는데요. 일단 이제 염색했나요? 어떤 친구가 그려온 걸 얼굴을 빵 뚫어서 요셉 얼굴을 끼웠는데 이제 전신샷을 보여드릴게요. 전신샷 보이기 전에 일단 옥새 반지부터. 이 옥새 반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똑같은 반지입니다. 이 반지인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 동전 아니에요? 이렇게 네, 대단히 성장한 모습으로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네. 몽다리. 여러분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들 할 때 이스라엘 누군지 알죠?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만 왜 곡식이 있을까요? 풍년이 들었을 때 저장해서. 네, 저장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저장을 만들어놨어요. 네,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알곡 저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막 찾아오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틈에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만 곡식을 팔아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팔아요?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이 요셉이 맡게 되죠.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 요셉의 형들은 거기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한번 대볼까요? 우와 저라시오. 요가 하듯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요셉에게 여러분 이마가 땅에 달 만큼 절을 한다는 건 그만큼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엄청 덜덜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네, 고개, 제발 고개 드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사람이 안 일어나세요. 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는데 그래서 요셉과 그 주변 형제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근데 왜 요셉의 키가 더 커요? 거인이 이건 젊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영화 봤는데 징계의 거인이 막 사람 막 뜯어먹고 막. 진격의 건 전혀 아니고 이건 그냥 그림상 그런 거예요. 그림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났는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머리 스타일.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할 때 자기가 요셉인 거 들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 말로만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통역사. 그래서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인데 요셉이 말하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이 잘 듣고서 요셉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들 첩자가 아니냐? 고 말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첩자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12 형제들이에요. 첩자 아니에요. 근데 12인데 하나는 잃었지만요. 그리고 하나 나중에 태어났어요. 하면서 우리 12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2이죠? 하나 잃었으니까 요셉 잃고 베냐민이 있으니까 지금 12이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통역사가 또 얘기합니다.
형제 중 하나를 인질로 잡고 있어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겠소. 라고 말씀하시다.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식량을 사기 위해 각자 돈을 냈습니다. 이렇게. 각자니까 12개. 돈을 이렇게 냈어요. 돈을 내니까 또 각자한테 먹을 곡식을 줬겠죠, 이렇게. 그 곡식 하나하나에게 줬습니다. 알곡들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이때 형제들은 잘 몰라서, 우리가 요셉 일 때문에 벌 받나봐. 드디어 우리가 요셉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나봐. 이제 한 명 인질로 잡히고, 너무 우리 망했나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장면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죠. 일단, 입은 점점점이겠지만, 요셉의 머릿속에 지금 나는 생각은, 이거죠. 내가 예전에 형들의 볏집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 꿈꿨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왜 해와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꿈이에요. 지금 안 이뤘어요. 다음 꿈. 아직 해는 아빠인데, 아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나 보다 하면서 슬프게 형들 중에 한 명은 지금 인질로 붙잡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른 형제마저도 데려오기 위해서 가나안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나귀에다가 이게 짐들을 잔뜩 싣고 받아온 곡식들을 잔뜩 싣고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곡식자루 하나를 보니까 그 안에 전혀 형제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보니까 일단 받아온 곡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곡식 값으로 냈었던 돈이 그대로 형제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돈이 있어. 그랬더니 왜 그런지 보니까 요셉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 곡식을 다 주고 또 각 사람이 낸 돈도 그 사람 자루에 도로 넣게 해준 거예요. 또 그것만 주는 거 아니고 길거리에서 먹을 것도 주고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형제들은 지금 돈을 내고 곡식을 산 건가요? 거저받은 건가요? 거저받은 거. 전혀 돈을 내고 지금 값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 제이콥 다 맞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봤던 야곱과는 다소 다르죠? 왜냐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백발이 성성해진 거예요. 지금 수염도 지금 저렇게 됐죠. 지금 입이 왜 저래요? 입은 하트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요셉이 모르는 형제 한 명도 있습니다. 이 귀여운 베이비라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형제 한 명을 붙잡고 있고 나머지 형제도 요셉이 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베냐민을 이집트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도 이집트에 데려가야겠어요. 지금 형이 한 명 잡혀 있어요. 시몬이 잡혀 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노하시면서 아니 니네 어찌려고? 아우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요셉도 이렇지 이제 베냐민까지도 이렇게 생겼구나. 니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얘기하세요. 근데 아들은 엄청 많은데 한 명 없어도 되지 않나요? 전혀. 왜냐면 니네 집에 애가 셋인데 너 하나 없어져도 되겠냐?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냥 안 하면 되겠어.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이상해요. 멋있는 말 하고 있는 유다가 지금 야곱 입은 하트가 거꾸로고요. 유다 입은 네모예요. 유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게요.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을 테니까요. 저를 믿고 베냐민을 맡겨주세요. 제가 이집트에 잘 데려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 편에 베냐민을 딸려서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다시 나귀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데 뭔가 캥기는 게 있죠? 뭐가 캥길까요? 돈을 냈는데 자료 열어보니까 도로 있었잖아요. 그게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관리인을 만났어요. 이집트 관리인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관리인을 만나니까 재발절였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돈을 2배로 갖고 왔고요. 돈만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선물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우리 관리인이 한번 얘기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아까 곡식 살 때 돈 받았죠. 그래서 공짜로 얻은 거죠. 근데 지금 이건 공짜가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 아니죠. 거저주는 거. 거저 받은 것도 아니죠. 거저 받고 또 모두 받은 거예요. 선물? 돈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돈 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이미 돈을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식량은 식량대로 갖고 오는데 값은 다 이미 지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선물 싸갖고 왔는데 선물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셉과 다시 만난 형제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잔들을 쭉 놓고서 은으로 된 잔을 쭉 놓고서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놨죠. 우리가 먹었던 건 오늘 여기 없지만 여기 뭐 사과도 있고 쿠키도 있고 뭐 그런 게 네 그런 게 등등등등. 네 얘기해 보세요. 쿠키, 사과. 근데 그 피자가 책상 밑에 깔려 있고 근데 저거 피자 옆에 있는 거예요. 치킨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잠옷이에요? 뭐가 잘못? 이거요? 네. 이거는 고기죠, 고기. 생고기. 생고기. 생고기를 먹는 거 아니겠지만. 그리고 밑에 관련. 네,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도대체 제가 햄버거를 삶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 봤어요. 뭐 선생님! 깊은 고민 없이. 네네네. 잔이 트럼피 같아요. 몰라요. 어쨌든 아니네. 다시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요셉은 자기 동생 베이비 베냐민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니까 동생 너무 귀여웠고 막 내 동생 귀엽다. 그래서 밥도 많이 주고 되게 이뻐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셉이랑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돌아갈 때쯤 이 알곡저장소 관리인 머릿속에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총리 요셉이 했던 말인데 총리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어서 저 사람들 뒤쫓아가서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들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어찌해서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거 주인께서 마실 때나 점심 때 쓰는 그런 잔인 거 몰랐느냐? 이런 일들을 저지르다니 니네 무척 고약하거나 빨리 소리치시오! 이렇게 요셉이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말대로 이 베냐민의 자루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곡식도 일단 받은 게 있었지만 또 뭐 있었냐면 은잔. 아까 식사할 때 먹었었던 은잔도 놓여 있었습니다. 은전은 뭘까요? 전도사님. 네. 근데요, 돈도 다시 받지 않을고? 아니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거는 아비가일 그 남편 같아요. 아비갈 얘기도 나오고요. 하만 얘기도 나오죠. 그 얘기는 우리 나중에 모아서 함께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네. 뭐였지? 예수님? 아니 아까 진짜 생각. 그건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원래 12명 있어야 되는데 왜 10명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리다가 몇 명. 비밀이 없어. 지금 여기 사실은요. 아니요.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저기 낙이 뒤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아니요. 지금 모자른 사람들은 저 낙이 등뽕 위에 저 뒤에 있는 거예요. 한 명밖에 안 모자라. 좀 보여요. 여기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관리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시킨 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거 우리 주인 마실 때 몰랐느냐. 고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였지? 그래서 다시 이 형제들은 집으로 가다가 다시 턴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요셉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네. 전도사님. 집이 몇 개 없어. 네. 근데 요새 하는 모습이 아이고요. 네. 허리아리 하는 거 같아요. 전혀 그렇죠. 전혀 또 그렇죠. 있어요. 네네. 왜 11명밖에 없나요 또? 전혀 영양가 없는 질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원래 1명이지. 아니 이제 12명 되는 게 맞는데 아무도 다 찾았잖아. 아니야 진짜 풀려났어. 다 이제 여기 12명인데 지금 요 뒤에 숨어 있어. 여기 뒤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도 여기 네. 11명 있는 게 맞죠? 12이어야 되죠. 왜냐면
요셉을 잃어서 11명이 됐는데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12명이죠. 형제들 다 합하면 그래서 요셉 빼면 12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 요셉은 애를 안 낳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다 붙잡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내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은 나의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돌아가세요. 마바이.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철렁했던 형제들 중에 한 명 있었죠. 유다가 나섭니다. 이제 종이시여!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퀴즈를 미리 드릴게요. 퀴즈. 퀴즈는요.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을 읽고 느낀 점을 써오는 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을 읽고 그리고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읽고서 느낀 점을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유다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전 아까 유다 말고 얘가 말했는데요. 얘가 말하고 유다가 이렇게 이상하네. 지금 이렇게 유다로 된 거예요. 아까 얘는 잘못 나왔나 봐요. 어쨌든 비슷하시겠어요. 착각했어요. 네. 입이 다 허해. 되게 잘 니네들이 관찰력이 좋아서 되게 잘 만들어내는구나. 어쨌든 이게 이번 주에 과제예요. 창세기 44장 18절 34절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영상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다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얘기를 들은 요셉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이제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냐면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17살 때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백은 결혼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백은 진심을 털어놓은 거죠. 진짜 진심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라고 딱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제가 옛날에 이랬던 애가 지금 저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켓몬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체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이 전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요셉 이야기 배웠을 때 또 유다 이야기 배웠을 때 그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엘셰바,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세겜, 도단, 막장 드라마 얘기부터 쭉 해서 요셉이 왔던 길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시 막 이 이스라엘 땅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부엘세바 지역에 있는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왜냐하면 요셉은 걱정했던 거예요. 형들이 네가 그때 팔자 그랬잖아. 네 잘못이잖아. 막 그럴 거라고 형들이 서로 아담과 하와처럼 탓할 걸 걱정해서 이렇게 당부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야곱 아빠 데려오라고 마차도 준비했거든요. 그 마차들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애를 봐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 만나러 가려는데 또 야곱 마음도 지금 걸리죠. 왜 걸려요? 야곱이 왜 이집트로 가는 그 발걸음을 주저할까요? 승리 얘기해볼래?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 살려겠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잠시 그게 마음에 걸리죠. 네.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해서 주셨던 그 땅을 떠날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 마음이 주저주저 했던 겁니다. 그때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요. 이거 되게 많이 봤었던 건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저주저 이집트로 갈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 막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야곱은 되게 가고 싶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과 약속이 기억나서 나 가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고, 이거 어디 나온 줄 알아요? 큰 민족 되게 하고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두 번째 거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올 거야.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겨줄 거야.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먼 길을 떠나죠. 그 옛날 요셉이 갔었던 것처럼 길을 떠나죠. 엄청 멀리. 그거 생각으로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집에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왜 이렇게 그냥 쭉 가요? 이게 가깝잖아요. 왜 돌아가요? 이렇게 와도 돼요? 집까지 돌아갈 거예요? 네, 정한 얘기해 보세요. 그거 저 방금 나무 재단 생각으로 지금 성경의 집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랑 난간에 매달려 있던 건데. 그 재단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나왔고 또 그 기름 부었던 돌도 나왔고 성전도 나왔고 예수님도 나왔을 때 바로 그 재단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족들 모두가 지금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집트 땅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랑 요셉이랑 따라라 만났어요. 이것도 막장 드라마. 하나님. 따라라라. 야, 이게 왜 막장 드라마야?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게 막장 드라마야? 너 막장 드라마 뜻 모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아마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달려오는 아빠예요. 어? 진짜. 사실 그렇죠. 내용도 사실 똑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떠올렸으면 너무 좋겠어서 혹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사람은요. 달려오는 아빠 이야기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이 뜰 거예요. 달려오는 아빠 이야기.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 고센으로 갔다. 고센은 이집트 안에 있는 지역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그러니까 목을 껴안고 아빠 내가 다시 떴다가 얼굴 한번 보고 다시 이렇게 한 거죠. 네 이재경. 병거가 뭐예요? 병거는요 전쟁할 때 쓰는 마차를 병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살아있구나.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아빠 이야기가 여기 아마 재현된 것 같아요. 마무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즉 야곱 가족 전부가 어느 땅으로 들어왔냐면 고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셉이 아빠와 만나서 해피엔딩이더라가 결론이 아니고요. 이집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나 즉 이 고센 땅에 야곱 가문이 어떻게 살게 되었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가족은 모두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고센 땅. 고센 땅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땅에 살고 있겠어요? 고센. 그렇죠. 고센. 고센 땅에 살고 있었겠죠. 고센 다음에 또 그거 다음에. 그럼 이제 오늘 얘기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이때는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있었던 때인데 이때 이집트에 마련되었던 알곡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야곱 가문들은 이스라엘 가문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요셉이 풀었었던 파라오의 꿈 내용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야곱 가족은 요셉이 맡은 알곡 저장소의 곡식을 거저 먹으며 돈 내고 먹은 거 아니라 거저 먹으며 극심한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제 퀴즈 정답을 잠깐만. 그 퀴즈 정답 관련해서 이 친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19번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마음이 비단결인 한 친구인데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비단결인 한 아이가 무릎을 딱 치며 말했습니다. 알곡 저장소 이야기는요. 저러지 않았어요. 그루터기 이야기랑 똑같아요. 혹시 다인이 한번 여기 읽어줄래요? 알았어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 아이가 19번 아이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했는데 뭘 상상했냐면요. 그루터기. 이걸 상상했고요. 자세히 볼까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인데 그때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루터기라면 그 그루터기로부터 거룩한 숨결로 이세의 줄기 메시아가 돋아났고 여기서부터 씨앗이 알곡이 먹을 것이 나와서
이 먹을 것, 이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오는 시대를 위한 씨앗 알곡, 이 얘기를 우리 옛날에 그루터기 이야기했을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배웠던 한 달 내내 배웠었던 이 창세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그루터기 이야기 또 현 시대 오는 시대의 이야기가 연결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만 할 수 있어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퀴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퀴즈는 앞에 읽었었던 그 성경 구절을 찾고서 그 44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읽고서 여러분의 느낀 점을 보내는 게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